지난 시간에 그 눈썹까지 했습니다. 눈썹 모양까지. 이 마이상법이 재밌는 거는 유장상법보다 이게 그림이 좀 많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부분별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지요. 그 나름대로 또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마이상법을 하지 않고는 사실 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주 원조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죠. 자, 보겠습니다. 상목, 눈에 관한 상이지요. 눈. 천지지대 탁 1월 2우의 광 1월 우의 만물지감 안내 우인 일신지 1월이야. 천지지대, 하늘과 땅이, 그 천지가 큰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탁이라고 하는 건 기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 무엇에 의탁하다 이 말이에요. 1월 해와 달의 빛에 기탁해서 큰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 우의 만물지감, 이 감이라고 하는 건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 거울경과 같은 의미입니다.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렇듯이 안내 우인 일신지 1월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눈 또한 사람의 일신에서 해와 달과 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눈은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좌안 우의 일 부상이야, 우안 우의 월 모상이야. 그래서 좌측 눈은 해에 해당이 되고 아버지를 상징해요. 좌측은 항상 상에서는 그 사람의 좌측은 남자에 해당되지요. 우측은 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나눌 때. 그래서 좌측 눈은 해에 해당되고 아버지를 상징하며 우측 눈은 달에 해당되고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좌측 눈은 아버지다. 우측 눈은 어머니다. 또 자식에 해당될 때도 좌측 눈은 아들이다. 우측은 딸이다. 꼭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매즉 신처심, 오즉 신의여 안, 시 안우유 안위 신유 식지공야.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건 잠들 매자예요. 잠을 잘 때 이 말이에요. 잠을 자는 즉 신, 그 사람의 신기가, 정신이 처심, 심장에 가서 머물어. 잠잘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이 심장에 가서 머물고, 오죽 신의여 안, 깨어있은 즉, 깨어있을 때는 그 신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눈에 의탁해서 있다. 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안, 의, 신유, 식지공야.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그 정신이 놀고 쉬고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한지 선호 가이 견 신지 청탁이야. 그래서 눈이 잘생겼느냐 잘못생겼나를 살핌으로 해서 봄으로 해서 그 정신이 맑은지 탁한지를 가이견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있게 된다. 안장 이 심광윤자 대귀 흑여 점칠 총명문장. 그래서 눈이 길고 말이죠. 옆으로 길고 그 다음에 깊어. 아주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동자가 밖으로. 이 심이라고 하는 건 그 눈빛도 약간 감춘 듯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깊으며 광윤, 그 빛이 아주 윤택하게 나. 아주 좋은 빛이 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대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흑여점칠, 그 검기가
이 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오칠이라는 얘기입니다. 옷. 우리 오칠하죠? 오칠장롱. 오칠을 해놓은 뜻이에요. 지금은 오칠장롱이 별로 없습니다만 오칠장롱을 해서 닦아놓으면은 새까맣고 아주 반짝하지요. 예? 그와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총명문장, 그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다. 학문에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함, 신, 불로, 작, 연, 유광자, 부기, 세이심자, 장수, 겸, 성, 은. 그 밑에 피에 가서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지우고 위에 은자에다 찍으세요. 이게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피자가 저 옆에 벽자인데 이게 벽이나 피나 이게 그 저 중국말로는 피라고 읽는데 그 은자까지입니다. 그래서 함신불로 함신불론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그 정신 기운이 꽉 들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예? 눈빛이 밖으로 번쩍번쩍 드러나는 건 이건 노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속으로 은은하게 숨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함신불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작이라고 하는 건 불이 아주 밝게 타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작연유광자 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아주 환하게 밝게 타는 듯한 모양으로 그와 같이 유광자, 그 빛이 있어. 눈에 아주 총기가. 그렇다면 부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이심자, 눈이 가늘고 길며 심이라는 건 깊은 거죠. 응? 그런 자는 장수하고 또한 그 성격이 은중하다 이 말이에요. 경망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점잖은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런데 그 다음에 벽부의 노정자 요사. 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거. 뭔가 그 균형이 깨져서 잘못된 거를 지금 이 벽이라고 해요. 그러고 들뜬 듯해 눈빛이. 눈빛이 들뜬 듯하고 노정자. 그 눈동자가 밖으로 다 드러난 자는 요사. 요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원래? 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자만 가지고도 젊어서 죽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요사하게 된다. 예? 한창 때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왕성할 때. 그 다음에 대이 철원이 노자 촉수 철폭 유시자 음도 예? 모연이 편시자 부정지인. 여기까지 보죠. 지금 여기 보니까 볼록한 철자예요. 크고 눈이 커. 그리고 볼록하고 둥글어. 예? 눈이 크고 볼록하고 둥글다는 게 뭐예요? 볼록이라는 건 눈동자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약간. 그렇다면 그리고 눈이 동그란 거죠. 왜? 눈동자가 밖에서 다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노자, 마치 노한 듯 사람이 성난 듯 하단 말이죠. 그러면 촉수야, 수명이 단촉하다, 짧다. 근데 요 위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맨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쭉 돼 있잖아요. 예? 철, 독, 노출, 기, 정이야. 응?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볼록한 철자의 음은 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즘 북경어로 이게 투라는 얘기예요. 볼록한 철도 투고 대머리 독자도 투예요. 그냥 일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의 음은 투다. 그리고 노출 기정이야. 그 뜻은 눈동자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음까지 다를 게 뭐 있어? 옛날 고대음을 달아야지. 정신은 빠진 놈들. 자, 그래서 눈동자가 크고 눈이 크고 눈동자가 밖에서 다 보이고 마치 성난 듯 하다 그러면은 수명이 짧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철포 유시자 음도. 눈동자가 밖에서 다 보이고 이 포라고 하는 건 심한 거예요. 그게. 예? 심해. 그리고 유시자라는 건 흘려서 보는 거니까 뭐예요?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음도 음란하고 토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모연이 편시자. 이 모라고 하는 건 이 눈이 흐리다 이 말이에요. 눈이 흐리고 눈이 탁해. 총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편시자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보는 거예요. 슬쩍슬쩍 흘겨보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부정지인. 사람이 정직하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루관정자 악사. 정루. 이 루라고 하는 건 이게 실이란 말이죠. 실사와 같아요. 그래서 관이라는 건 꿰뚫었다 이 말이죠. 다 있어. 정, 안정, 눈동자에 붉은 실핏줄이 꿰뚫은 사람은 악사하게 된다. 이거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꽤 많이 드렸는데 같은 말로 이게 적사침정이라고도 써요. 적사침정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정 불겁자 기신장. 바라보는 것이 정이라는 건 안정된 거예요. 편안하고 눈빛이 불겁자. 그리고 겁이 없어. 두려워하듯이 사람 눈빛을 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사람을 똑바로 본단 말이죠. 편안하게. 그런 사람은 그 신장, 그 정신이 아주 강장해요. 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그 다음에 양한자 고이흔 단소자 우천. 양한. 양한이라는 건 양의 눈동자와 같은데 눈동자가 누리끼리 한 거를 양한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흰자 위에도 누리끼리 하니 약간 그 실핏줄이 있는 듯이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한 노란 눈, 누런 눈이에요. 누런 눈이에요, 아주. 그러면 고이흔이에요. 고라고 하는 건 아주 외로워. 고독한 사람이고, 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게 지금 원래 이게 개짖을 흔자입니다. 그죠? 개짖을 흔자인데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시비가 많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에다 전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일이랑자가 돼요. 일이랑. 이건 흔자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비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이 글자의 뜻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리처럼 효독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시끄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비도 많고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왜 하필이면 이 글자를 썼느냐? 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리처럼. 그런 뜻을 집어넣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소자 우천. 눈이 조그맣고 짧아, 눈 길이가. 눈은 조그맣고 빠끔하게 뚫어진 거죠. 그러면 우천, 어리석고 천해요. 어리석고 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고한 것을 어리석고 천하다고 그래요. 완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만 계속 하는 거지. 잘못됐는데도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안 들어요. 귓구멍이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귓구멍에 요 손가락 앞부분에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도 이게 또 똑같은 건데, 우천한데, 눈구멍도 작고 쬐끔해. 그러면 또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어리석고 천해요. 그 다음에 탁기자 성급, 탁기자. 탁이라는 건 높이 솟은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이 소북하게 나온 거죠. 눈탱이 전체가 소북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급, 그 성격이 급해요. 천성이 급해. 그런가 하면 안하와잠자 생귀자.
눈 아래에 와잠이 있는 자는 귀자를 낳는다. 귀한 자식을. 근데 눈 밑에 있는 건 다 와잠인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 흔히 있으면 이 부분을 와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거를. 왜 누에가 잠을 잘 때에 옛날에 누에가 첫잠 석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누에가 잘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자거든요. 그래서 요 붙은 살이 와잠이에요. 근데 눈 아래 와잠이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 눈 아래 와잠이 잘 생겼으면 이 말이에요. 눈 아래 와잠이 어떻게 생겨야 잘 생깁니까? 이 와잠이 지나치게 많이 튀어나오면 색욕이 강해. 예? 그런가 하면 너무 낮아서 이 와잠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자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속을 썩어. 그런가 하면 이 와잠이 이렇게 끊어져서 말이지. 이런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 자식을 두기가 어렵거나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요. 또는 와잠의 색깔이 푸르거나 검거나 그러면 또한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와잠이 적당히 약간 도드록하게 있고 색깔이 검거나 퍼렇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한 자식을 두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인, 안, 흑백 분명자, 모중, 안, 하, 적색자, 우, 산액. 그 부인인 경우에 눈에 흑백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흑백이 분명한 게 뭡니까? 눈동자는 새까맣고 흰자에는 깨끗한 거를 흑백 분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선을 봐야 돼요, 이 선. 응? 항상 흑백 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선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 선이. 딱 경계선이. 검으면서도. 예? 이런 것들이 상에서 노하우예요. 그러면 부인이 그렇다면은 모중.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에 아주 그 공경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함이 중해. 아주 중후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무거워. 응? 그 다음에 안하적색자 우산액. 눈 아래에 붉은 기운이 항상 있는 사람은 산액이 있어요, 여자가. 자, 애를 낳을 때 액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투시, 음탕, 시인정, 분류자, 복전. 투시라고 하는 거 훔쳐보는 거예요. 흔히 바람기 많은 년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를 생각이 날 때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슬쩍슬쩍 훔쳐보거든요. 곁눈질로. 그러잖아요. 예? 보면 이렇게 슬쩍 안 보는 척하고 살짝 보고 슬쩍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음탕한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볼 때 슬쩍슬쩍 훔쳐보면은 음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친구 부인이든 뭐든 보면 괜히 슬쩍슬쩍 훔쳐본단 말이지. 원래 그건 아주 음탕하고 도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정 분류자 복전. 그 정신이 아주 안정돼서 분류. 흔들림이 없어. 눈동자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않고 편안하고 눈동자가 잘 고정되어 있으면 복이 온전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저. 우리가 이 대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중국말로 따띠 이렇게 쓰는 이게 대부분 안 불욕 노 루 불욕적 백 불욕다 흑 불욕소 세 불욕 견 시 불욕편 신 불욕곤 현 불욕반 광 불욕류 여기까지 보죠. 대부분 무릇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 대저라는 건 눈은 노한 듯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욕은 못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은 노한 듯 해서는 아니 되고
실핏줄은 붉은 실핏줄이 있어서는 안 돼. 실핏줄이 붉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붉은 실핏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흰자위는 백불욕다. 흰자위가 너무 많아. 이게 무슨 얘기죠? 흰자위가 많다는 얘기는 눈동자는 쬐끄맣고 흰자위가 다 둘러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되고 흑불욕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흑이라는 건 눈동자의 흑점 안정 그 눈동자의 까만 눈동자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같은 얘기죠. 우열애가 지금. 그 다음에 세불욕견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고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이게 필사본으로 붓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응? 우리가 흔히 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눈의 그 기세란 말이죠. 기세는 불욕, 긴장. 긴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견이라는 데는 어쨌든 이 긴장해서는 안 된다. 눈의 기세가 아주 긴장된 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웃기죠? 이걸 상이 아니라 다른 데서 쓰면 이게 또 이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말이 되거든요. 이 원래 이 세이란 언어 책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관상책이 아니고 다른 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 수퇴지 불알 까는 걸 거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라고 하는 데는 이게 불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컷에. 그래서 거세를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불알은 단단해야 된다. 이 말이 다른 책에 있습니다. 어디 중국 의서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눈의 그 기세예요. 기세가 긴장된 눈매를 사람을 쳐다보면 못 써요. 그 팔자가 쓰이죠. 여자 같으면 과부가 많고. 그 다음에 시 불욕편, 신 불욕권. 바라보는 것이 편이라고는 기울었으니까 뭐야? 견눈질로 보는 거지 이것도. 예? 옆으로 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고 신 불욕권. 그 눈에 보이는 정신이 아주 피곤한 듯해 항상.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현 불욕반 광 불욕류. 현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뭡니까? 현기증 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 현기라고 쓸 때 이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아찔하다 이 말이에요.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의 뜻을 다 감춘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눈목 옆에 거물 현자가 있는 거예요. 이 거물 현자라는 게 어둡다는 뜻이에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니까 뭐야? 눈꺼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눈꺼풀 얘기를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은 반이라는 건 뒤집혀서는 안 돼. 우리 눈꺼풀이 훌렁 뒤집혀 있는 듯이 쫙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불욕류. 눈빛이 마치 흐르듯이 눈빛이 흐르듯이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기혹원소 단이심 불선지상이야. 그런데 혹은 눈이 동그랗고 쬐끔해. 그 다음에 눈의 길이가 짧고 깊어. 온팡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심은. 앞에 위에서 좋은 걸 얘기할 때는 튀어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눈동자가 조그맣고 그 눈동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불선지상이야. 좋지 않은 상에 속한다. 그 다음에 양안지간 명자손공 욕풍만 부실함. 예. 양안지간 두 눈 사이니까 어디예요? 예. 이런 데 의미가 많아요. 이런 데 숨겨놓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눈 사이니까 두 눈의 사이면 어디입니까? 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요 산근 얘기도 있지만 요 눈물이 고이는 요 자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눈동자가 깊어. 여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부분 이걸 누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누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깊으면 어떠냐? 원래 조자무연이야. 일찍 둔 자식과 인연이 없어. 자식을 일찍 낳아서 내버리고 술장사로 떠도는 년들 중에 많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조자무연이야. 그런가 하면 산근이 낮아서 움푹 끊어지면은 또한 자식을 제대로 두기가 어려워요. 자식을. 하나 이제 고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기억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나라 때의 그 중국 송나라지요. 그 태종, 두 번째 왕이에요, 송나라. 이 태종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조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창원이가. 그런데 그때의 이 중국의 저 지방에서 이 왕소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장군인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왕소파하고 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방에 있던 사람인데 그때 그냥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민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위무합시다.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 조창원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벌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태종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정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조창원이를 대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출병을 시켰어요. 출병을 시켜서 딱 갔는데 보내놓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 밑에서 상소들이 올라왔어. 조창원이는 산근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산근이 없어. 그래서 조창원이는 후사가 없다 이 말이야. 자식이 없어. 자식을 못 두고 산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반골지상이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병권을 줘서 그 지역이 옛날 그 촉나라가 있던 촉지방이에요. 촉지방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촉이 옛날에 유비가 있던 데 아니에요. 산을 그냥 둘러싸여서 산세가 험해서 쉽게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조창원이한테 병권을 줘서 가면 저놈이 반란을 같이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조창원이가 가다 보면 이 봉상이라고 세봉자 날라올른다고는 상, 이 봉상이라고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촉을 치러 들어가려고. 그런데 왕이 안 되겠거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창원이 놈이 후사가 없고 산근이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반골지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총이 하나 내시를 불러가지고 서찰을 줬어. 표시를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어. 그래서 봉상에 있는데 그 내시가 딱 가가지고 자 이거 폐하의 명령이다. 그래서 병권을 그놈이 장악을 하고 조창원이 거기 놔둬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재밌는 게 태종이 조창원이한테 딱 편지를 별도로 써서 보내면서 촉이라고 하는 지방은 아주 조그만 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조창원이 너는 대신이다 이 말이야. 큰 신하인데 그 큰 신하가 그 조그만 데 가서 치는데 큰 신하를 보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시한테 인계하고 너는 거기 있다 나중에 올라오너라.
이래서 병권을 뺏기고 조창원이가 들어왔어요. 65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산근이 끊어지면 후사를 잇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을 둬도. 실제로 저 종로에 어떤 음식점을 하는 아주머니인데 아들, 딸을 뒀어요. 뒀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성이 달라. 성이. 아들, 딸 성이 다르다고. 다른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 상근이 없어요. 완전 없어. 완전. 근데 그 아들이 꽤 속을 썩이더라고. 꽤. 딸도 속 썩이고 하여튼 상근이 저렇게 끊어져서 웃고 그러면 눈이 깊고 그러면 애 새끼들이 속을 썩이는 거야. 계속. 딸도 시집가서 막 이혼하고 뭐하고 오고 막 아들도 술 장사한다고 차려주면 다 들어먹고 막 안 그러면 막 지 애미 막 줘 패고 막 이렇게 하는 자식복이 없다는 얘기. 자식복이 없지. 그런데 가끔 제가 그 집에 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아유 사장님 난 언제나 좀 팔자가 좋아지겠냐고 울면서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61살이 되면 다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고. 좋아진다고는 난 안 했어. 편안해진다고 마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61살이 딱 되니까 아들이 죽어버렸어. 젊은 놈이 장가도 못 간 놈이 당뇨 걸려서 죽어버려. 후사가 없어. 후사를 못 둬. 이게 산근이 40을 넘기기도 어렵지만 산근이 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주름 있는 건 성형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름 있는 건 괜찮은데 산근이 없어. 낮으면 없으면 아주 없어. 판판해요. 그냥 쏙 들어가서. 없다면 여기가 완전히 여기하고 톡 들어가버린다는 아 그럼 판판하지. 그런 얼굴 여러분 저 어디 식당에 어렵게 사는 과부 할머니 이렇게 사는데 자식도 없이 가서 보면은 다 그래요. 많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 사람은 여기가 깊어. 눈동자 이 부분이 깊이 들어가 있다고. 술집에 와서 술 장사하는 년들 보면 다 여기가 깊어. 깊고 이렇게 째졌지 아래로 이렇게. 응? 이 눈 꼬리가 아니라 눈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일찍부터 조색을 해요. 색을 일찍 알아. 응? 색을. 조색을 해. 정조관념이 없어.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술 장사하고 몸 팔고 하는 년들을 보면 가서 관찰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째져 있다고. 내려와 있다고. 길게. 이걸 눈시울이라고 그러지. 눈시울이 아래로 깊게 내려와 있다고. 네? 그런 걸 잘 이제 기억해 두세요. 막 이 정도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줄줄줄줄 읽고 넘어가면은 기억을 못 하지. 네? 자, 그래서 여기 양안지가는 명자손공이다 이 말이지. 응? 소위 자손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욕 풍만 부실함. 풍만해야 돼. 넉넉하고 잘 솟았어야 돼. 그래서 실함이라는 거, 함은 움푹 파인 거죠. 함정이죠. 함정. 깊이 파놓은 거예요. 움푹 꺼져서 깊이 파였으면 아니 된다. 결활. 그래서 비결에 말하기를 목수이장 필근 군왕 안사 즉어 필정 가비. 그래서 비결에 말하기를 눈이 빼어난 듯이 생기고 길어. 눈동 아주 총명하고 눈이 길게 생겼으면 반드시 군왕 왕의 근처에서 왕을 모시게 된다. 고위반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사직어. 이 직어라는 건 붕어라는 얘기예요. 붕어. 눈이 붕어 같으면 반드시 그 가정을 살찌고 가문을. 이런데 지금 이 붕어라고 하는 데에 이런데 전부 다 얘기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직이라고 하는 게
이 붕어라는 뜻인데, 원래 이렇게 쓰죠. 이게 붕어라는 뜻인데, 물고기의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래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눈이 이 모양으로 생기면은 이 젊어서 편히 죽질 못해요. 잘못 죽어. 요절해다. 공자님의 아들인 백어가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절을 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붕어 눈이면 집안을 살찌운다는 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눈이 붕어 같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데 이걸 다 숨기고 있다, 이 말이야, 얘기를. 눈의 모양이 마치 붕어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 말이에요. 눈의 모양이, 여기서는. 그러면 그 가정을 살찌우게 돼요. 예? 가정이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